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개인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하여 공익사회를 혁신하고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안대희 후보자 지난주 목요일 날 내 개인적인 삶을 모두 버리겠다고 얘기했고요. 나부터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야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청문회 결과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런데요. 자, 너무 많이 벌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전액 기부했다 그랬고요. 또 5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근거가 공개가 됐는데 끙끙 앓고 있는 안대희 후보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 신설한 건 잠시 후에 계속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부 시점.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초반에 어쨌든 안대희 후보자가 4억을 기부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발표할 때 11억을 추가로 기부하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11억 환원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억. 왜 그때 기부하지 않았고 왜 이제서 기부하느냐. 과연 총리란 직을, 대한민국의 총리란 직을 11억 기부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 야당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출근길에 안대희 후보자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어제는 좀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놨는데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은 과연 기자를 만난 안대희 후보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상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창성동 별관 안대희 후보자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똑같네요. 네, 모든 기자들이 또 안 후보자의 이야기 듣기 위해서. 정치 기부라는 야당의 공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모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은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 제안을 받으시고 3억을 기부했다는. 네,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좀 잘 좀 봐달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그렇죠. 자기의 사회 환원 약속을, 네. 사회 환원 약속 액면 그대로 좀 받아달라. 뭐 이런 차원의 뜻인데, 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분위기는 꼬여가는 것 같고요. 네. 야당의 공세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네. 자, 이제 기부한 것이 있는데 그 액수나 시점 문제에서 조금 묘한 게 있다. 그거 총리 되려고 그때 뒤늦게 낸 것 아니야. 이런 주장을 야당이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점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홍원 총리의 어떤 사퇴 시점 이후에 안대희 후보자가 그럼 나도 기회가 있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기부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안대희 후보자 쪽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아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에 나도 공직자를 했던 사람이고 어떤 소송을 통해서 번 돈, 사회에 좀 환원하고 싶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단체의 기부에 관련한 그런 과정,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기부를 할 수 있는지 네. 요청하던 끝에 조금 늦어졌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정홍원 총리 사퇴 행위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안대희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4월 16일 침몰됐죠. 그 다음에 자, 기부가 5월 19일 날 있었고, 지명이 5월 22일 날 됐고, 저희가 날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5월 22일이었는데,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4월 16일 날 있었고 이 안 후보자가 그 사고를 보면서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좀 기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4월 24일 그러니까 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을 하기 전에 네. 4월 24일에 그 단체에 문의를 해서 네.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 총리가 사의 표명을 4월 27일에 했는데 사흘 전에 이미 기부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는데요. 했다. 근데 이제 기부라는 것이 그냥 네. 문의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절차 네.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미 문의를 했고 물론 이제 기부 행위 자체는 네. 5월 19일 날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이제 3억 원 기부한 그 액수에 대한 거액의 네. 기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건데 실제 이거는 5월 19일에 이루어졌지만 네. 이미 이때 문의를 했기 때문에 안대희 후보자가 총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 네. 어떻게 들리세요?
글쎄요, 뭐 저는 제가 안대희 후보자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건 아닌데, 네. 뭐 이미 하마평에 많이 올랐었죠. 네. 정호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안대희 후보자 유력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어떤 취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안대희 후보자 일관적인 대답은 나는 기회가 없을 거다. 나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라면 네. 안대희 후보자가 저 국무총리 자리를 염두에 두고 3억을 기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 이제 1년에 작년 말까지 5개월 동안 16억을 벌었고 세금을 좀 냈고 이렇게 기부를 했고 4억 7천인데요.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이제 이것저것을 1억 7천을 냈고요. 이거는 뭐 별 오해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통으로 3억 원을 기부한 시점이 올 5월이라는 점인데 자, 야당과 국민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야당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오늘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기부금을 많이 대는 게 워낙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네. 기부를 통해서 이제 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네. 기부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면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김기식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현금성 수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재산 축소 의혹을 좀 제기를 하면서 특히나 현금성 수표가 5억 1천만 원 정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네. 이 수행 과정이 떳떳하다고 했는데 선임기를 건별로 제출해 달라 네. 정관 예우 여부를 검증하는데 바로 여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김기식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안대희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했는데 예금이라는 것은 은행에 딱 넣어놓은 거니까 예금으로 나오는데 현금 플러스 수표가 5억이 넘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걸 자기 장롱에 넣어놨다는 뜻인가요? 현금과 수표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고 변호사 네. 업계에서도 네. 이것이 이렇게 좀 이례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장롱 속에 넣어놓은 게 진짜 저 5억이 이상이라면 사실 그건 신고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네. 돈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다 보면요. 자신들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히는 과정에 훗날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역시 오늘도요. 2006년에 있었던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몬스터 현대가 그 사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연대의식에서 비롯된 선의의 기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고 액수도 많고 또 그걸로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도 이 시기적 상황이 그때 상황이 기부하겠다는 상황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찰나 직전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게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의는 성의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기가 어쨌든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랄까 본인이 후보자가 돼서 기부하는 네. 상황을 예측이라도 했듯이 네. 론스타의 기부 행위 뭐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죠. 어떤 먹튀 같은 것들을 감추기 위한 그런 선의를 위장한 기부 행위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안대희 후보자가 선의는 선의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쨌든 기부행위, 좋은 뜻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는 어떤 기부행위에 대한, 기부행위 자체는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일단 그건 그 자체로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글쎄요. 뭐 본인이 이게 벌써 한 8년 네. 전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글쎄요. 이번에 한 기부행위도 선의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죠. 론스타처럼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이익을 엄청나게 낸 기업들이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받는데 수사받기 직전에 기부를 한 거거든요. 이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좀 약을 친달까 조금 착한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었는데 바로 요즘 안대희 후보자가 총리 인준되기 직전에 기부한 것 아마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년 전 청문회 때 안대희 후보자는 앞으로 대법관으로 6년간 임기를 마친 후에 변호사로 기업할 거냐 말 거냐를 물었거든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이것도 역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법관 퇴직 후에
변호사를 개업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아직 전까지 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6년,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6년이 지난 다음 일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정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난 변호하지 않겠다. 변호사로 혹시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 사건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네, 또 이렇게 서류를 뒤집어 보니까 6건을 수임한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형사가 2건이었고요. 민사가 네. 4건이었죠. 그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네. 근데 승패를 보니까 그다지 성공률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지만 대법관에게 그 사건을 맡길 때는요. 그 굉장히 어려운 사건, 대법관이 아니면 해결할 수 네. 없는 고난이도의 사건을 맡기기 때문에 네. 수임료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튼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6건의 민형사 사건을 수임했고요. 그 부분은 본인은 대법관에서 은퇴한 다음에 네. 민형사 사건을 일치 안 하겠다. 이런 네. 부분에 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맡은 안대희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건을 많이 맡았는데 몇 건 맡았는데 6건입니다. 네. 승패는 별로 안 좋다. 승률이 별로 안 좋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만 오니까 그 얘기네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야권에서는요. 안대희 후보자 총리되는 걸 좀 막겠다는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모아가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겠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안대희법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떤 뜻일까요?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 동안 관피와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이제 안대희 불가론을 점점 더 쟁점화하겠다 이런 의도고요. 이 법이 미국의 그 로비스트들을 공직 취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또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또 재미난 말을 하나 더 했어요. 어제 이제 안대희 후보자가 11억 이제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1억 내놓고 신종 총리를 하겠다는 건 신종 매관 매직이다. 신종 매관 매직. 그러니까 11억 주고 총리 자리를 사는 거냐. 이런 비판도 했고요. 어쨌든 안대희법이라고 방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다시 이제 공지가 와서 안대희 방지법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런 뜻이 있었다면 여야 정치권이 좀 미리미리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입법은 게을리하다가 늘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데 어쨌건 여야가 어떻게 합의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